안녕하세요. 닥터쌤입니다. 자, 오늘은 정당법 네 번째 시간. 아직은 제가 이 구체적인 형태의 공을 다루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스트로크나 속도 개념 같은 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공의 속도에 따른 그 이동 경로의 차이, 어떨 때 속도를 높여야 되고 어떨 때 속도를 늦춰야 되는지 이런 걸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맞는 회전수들이 다 있는데, 물론 회전수를 정확히 구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공의 속도에 따라서 움직임이 굉장히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고 속도랑 임팩트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내가 어떤 시스템을 구사할 때 나는 어떤 속도를 쳐야지 맞는지 이런 기준점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법 네 번째 시간, 속도와 임팩트에 따른 공의 변화를 알아보러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공의 속도에 따라 회전량의 반응과 내공의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몇 가지 예시를 제가 칠 건데요. 자, 첫 번째 배치입니다. 자, 지금 내공이 흰 공일 때, 자, 이 공을 물론 노란 공을 완벽하게 밀어서 이런 라인을 만들어서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저 공을 얇게 컨트롤한다고 했을 때 두께가 조금 잘못되면 거의 키스가 있어요. 내가 각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얇게 되면 넘어갈 것 같으니까 두께를 쓰면 이 공이 이런 라인으로 올라온단 말이죠. 자, 어떤 라인으로 키스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런 형태의 키스가 많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형태에서 내가 얘를 일적구를 요 근처에 머물게 만들고 내가 포지션을 하려면 일단 공을 두껍게 칠 수는 없는데 얇게 치면서 이 공이 짧은 형태로 오게 만들어야 된다. 자, 이럴 때는 원투에서 회전 반응을 최대한 일으키기 위해서 내 공을 아주 느리게 굴려주면 돼요. 자, 그러면 느리게 갔을 때 어떤 식의 형태가 나오는지 일단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내 공을 최대한 느리게 굴리면 공이 원투 쿠션에서 굉장히 퍼져나오면서 회전이 충분히 이용이 되면서 공이 짧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요런 형태에서 키스를 빼고 이렇게 포지션까지 본다면 속도를 늦춰주면 투쿠션에서 충분히 공이 누워지면서 공이 짧게 형성되는 걸 보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수구와 일적구의 위치는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적구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지금 시스템 라인으로 거의 파이브 앤 하프로는 형성이 안 되는 자리에 있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치면 될까요? 자, 이럴 때는 속도를 최대한 붙여서 이 라인에서 회전 반응이 여기서 이러기 전에 속도를 붙여주면 이쪽으로 뽑혀 나와 갖고 득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약간 빠른 속도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속도를 이용해서 내공을 원쿠션에서 회전 반응을 잘 일어나서 옆으로 눕게 하고 싶으면 속도를 느리게 해주시면 공이 옆으로 퍼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빠르게 하면 이렇게 길게 뽑힌 효과가 있습니다. 투쿠션에서 회전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공이 솟구쳐 내려오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항상 느리게 치면 짧고 빠르게 치면 긴가? 그렇지 않죠. 자, 쿠션 수가 많아질수록 빠르게 치면 오히려 짧아지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예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어떤 형태의 공이 있는지 또 한번 제가 직접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내 공이 흰 공일 때 빨간 공을 일적구로 비껴치기도 굉장히 어렵고, 자, 노란 공을 이제 옆돌리기도 각이 안 나오는데 대회전 형태로 이제 각이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지금 한계각을 돌아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공을 이제 만약에 내가 각을 딱 맞췄고 평범한 속도로 친다고 했을 때 어떤 각 형성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거의 나올 수 없는 각이죠, 지금. 자, 3쿠션째가 자, 이쪽에서 한 35 정도, 3포인트 반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자, 여기를 맞은 공이 돌아와서 거의 맞을 확률은 없죠.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속도를 높여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의 스피드 샷을 할 때는 아셔야 되는 게 힘을 많이 빼셔야 돼요. 힘을 빼고, 자, 팔을 가볍게 움직이면서 순간적인 속도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속도를 높여놓으면 내가 여기서 쿠션의 반발을 받으면서 점점 더 공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원 쿠션, 투 쿠션에서 공을 짧게 만들고 회전 반응을 일으키고 싶을 때는 속도를 느리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앵글 라인이 3 쿠션 이상을 가는 게 짧게 만들 때는 속도를 조금 높여주시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공이 있냐면, 자, 이번에는 이런 형태의 공이 있는데요. 자, 이 공이, 자, 내가 노란 공을 이런 비껴치기 형태로는 뭔가 키스를 좀 빼기가 어렵고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라인을 만들어서, 자, 비껴치기 더블 형태로 공을 치는데, 여러분들이 이 공을 치는데 미스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 회전을 많이 쓰게 되면 공이 길게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회전량을 자꾸 줄인단 말이죠. 회전량을 줄이기 때문에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공은 내가 스피드를 많이 높인 상태에서 회전을 쓰게 되면, 자, 원쿠션에서 회전이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속도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충분한 속도를 쓰면서 회전을 주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득점이 됩니다. 회전량을 줄여서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쳐볼게요. 먼저. 자, 이런 형태로 거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자, 물론 속도를 느리게 치지 않겠지만 회전량을 이렇게 줄이게 되면 오히려 짧아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회전을 많이 살려서 회전을 충분히 주고 충분한 속도로 써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을, 자, 이런 공들은 회전을 다 쓰시고 속도를 높이면은 훨씬 더 편하게 득점이 되는 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런 형태의 공인데, 자, 이런, 3단, 횡단 같은 경우에도 속도에 따라 굉장히 공의 변화가 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형태가 아니라, 자, 이런 형태에 있는 공들도 치다 보면 자꾸 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것도 뭐냐면 속도의 문제가 굉장히 커요. 자, 어떤 형태로 공이 움직이냐면, 이 공에서 제가, 자, 무회전 12시 투팁 장점에서, 자, 같은 두께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먼저 속도를 느리게 치면 어떤 형태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속도가 느리게 되면 휨 현상이 빨리 일어나면서, 자, 더블 쿠션 형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속도만 익혀놓으시면 횡단보다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이 속도를 익혀놓으신다면. 자, 그러면 어느 속도로 쳐야 이제 횡단이 되느냐. 자, 내가 속도를 훨씬 높여서 이 휨 현상을 나중에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 저 공에서 같은 두께를 치면서, 자, 스피드를 높이는 거죠, 공 스피드를. 자, 횡단을 치려면 어느 정도 속도가 필요한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도 속도를 내야 횡단이 진행이 되는 거고, 처음처럼 느린 속도를 내게 되면 이렇게 더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횡단 같은 경우에도 속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시스템들도 내가 이 속도를 맞추지 않으면 잘 들어맞질 않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자, 2분의 1 두께를 공략을 하면, 자, 4칸을 이동해서 코너를 돈다. 자, 무회전으로 반 두께를 치면, 자, 4칸을 이동해서 코너를 돈다는 기준이 있죠.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시스템이나 그런 모든 기준을 보면, 자, 뭐가 있냐면, 자, 여기서 내 공이, 자,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생겼어요. 기울기가. 자, 근데 이 기울기를, 자, 어떤 분들은 반 칸당 한 팁을 추가하라는 분들이 있고, 자, 어떤 분들은, 자, 한 칸당 한 팁을 추가하라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 먼저 그냥 말씀드리자면, 뭐가 맞다 틀리다는 없어요. 자, 스트로크의 구조랑 속도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스트로크의 속도랑 임팩트의 차이인데, 자, 일단, 자, 한 칸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반 칸씩 추가를 하게 되면 투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투팁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투팁으로 쳤는데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한 칸당 원팁이라는 기준을 갖고 친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 기울기 한 칸인데, 자, 원팁이겠죠. 그럼 이번에는 제가, 자, 원팁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원팁으로 치나 투팁으로 치나 지금 결과가 같았죠. 자, 근데 두 공의 차이점을 좀 아시겠나요? 자, 내가 반칸 기준으로 한 팁씩 잡았을 때는, 자, 타격이 없는 부드러운 등속샷. 자, 그런 샷이었고, 근데 대부분 등속샷보다는 보통의 이제 동호인분들은 등속샷보다는 타격샷을 많이 하시는데, 타격샷의 스피드가 실리면은 거의 한 칸당 한 칸이 맞아요. 자, 여러분들도 이것처럼 시스템대로만 무조건 공을 치실 게 아니라 내가 그 시스템에 맞는 내 스트로크랑 속도를 맞춰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임팩을 주는 스트로크를 하는 건지, 뭐 임팩이 하는 스트로크가 좋다 나쁘다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 스트로크에 맞는 속도와 충격량을 찾아내야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에 맞게 공을 구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공을 느리게 쳤을 때와 빠르게 쳤을 때, 그리고 최대 속도를 내서 쿠션을 반발 이용할 때, 그리고 어떤 그 옆돌리기에서 시스템을 적용을 할 때 내가 임팩 양이나 속도에 따라서 공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이 당구에서 속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구에서 이제 세 가지 요소라고 하면은 두께, 당점, 속도잖아요. 이 속도에 이제 스트로크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어찌됐든 이 속도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내가 시스템을 구사를 할 때나 아니면 뭐, 어떤 궤적을 만들 때 공에 꺾이는 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속도에 맞춰 구사를 하셔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을 구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예시로 드렸던 공들을 한번 이제 부장에서 갖다 놓고 내가 어떤 속도를 구사했을 때 어떤 형태로 공이 오는지 연습을 하셔야 좀 더 효과적으로 당구 실력을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도 좀 널리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